당신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 편지. 오키 스토리가 말하는 오키 라디오. 안녕하세요. 오키 라디오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여유롭게 막 취업할 때 저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하지만은 사실 저도 취업할 때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고 잘 되고 하는 이런 국가 경제 문제도 힘들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책임져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 앞에서 갈팡질팡 할 때가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말이? 네. 아니, 우리에게는 모두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타인이 알았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그 꿈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말도 해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라.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라. 그걸 하려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막,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들었던 말이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꼭 내 상황과 부합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꿈만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꿈은 이 우주 정복자가 되어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뭐 어때요. 꿈은 무엇이든 꿔도 괜찮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발설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은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보지 마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신경 쓰고 움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츠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데 그 몸과 마음 안에서 꿈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움츠리다 보면요, 내 꿈도 자꾸 작아져 가요. 걔가 살고 있는 곳이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제 여담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취준생이었을 때 읽었던 좋은 문구들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삶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제가 이걸 이해하기까지 아주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이 문장을 이해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삶이 원래 어렵다는 말은 자칫 들으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슬퍼 보이고. 저는 20대까지만 해도 삶은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힘들다 이런 사람 보면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막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억지로 기운을 주려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이게 막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정답 중 하나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이해하고 나니까 요즘은요, 그냥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났잖아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펼쳐지고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서라든지 뭐 부족해서라고 평가하는 게 나이 들고 보니까 제가 많이 어렸던 생각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충분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루하루 저마다의 열심히 노력하며 오늘을 보내면서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연민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민한다는 게 저 사람이 상황이 나쁘니까 불쌍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참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나도 참 예측할 수 없는 오늘 하루하루를 내 딴에는 열심히 예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유 우리 참 고생하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적이지 마라. 진실로 두려운 것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오감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저는 어릴 때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번 1번 글에서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나니까 그냥 사랑은 어디에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이 정해진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은 좀 투박하고 퉁명스럽고 가끔은 상대를 좀 힘들게도 해요. 근데 그게 같이 살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싶고 너와 사랑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사랑은 어디에나 있구나. 정말 심지어 아, 왜 저렇게 싸워? 싶은 곳에도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하고 잘 되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참, 조금 더 이성적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긴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지 마라. 중독과도 같은 그것은 병이 되어 자신을 방어한다. 마음속의 분노와 실체를 마주하라.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며 분노를 표현하면 더욱 통제하는 힘이 생긴다. 이것도 나이 들수록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제일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믿고 왜 날 안 도와주지? 왜 날 도와주지 않지? 당연히 날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은 차가운 사람이구나. 저도 내 문제를 타인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순간 이미 자기 연민의 늪에 함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성장의 문이 좀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랄 때에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상대에게 실망해서 더는 할 말이 없고 앞으로 보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또 대화를 하는 게 나이 들고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아, 너무 실망스러워.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 관계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다른 사람이 또 그 문제를 안고 찾아와요. 그럼 그 사람과 그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살다 보면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상대와 앞으로 보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에게 나 이런 거는 조금 화가 났어 라고 상대에게 말을 해주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서로가 서로를 앞으로의 미래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라든지 자기가 손해본 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거기서 얻는 게 없어요. 분명히 내가 뭔가 손해를 본 만큼 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것도 극단적이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서 너무 일을 가는 것도 극단적이고 아, 도움받고 도움 주고 이렇게 나는 잘 살아왔구나 하면서 지금의 현재에 대해서 또 내가 도와주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심리 테스트를 집어치워라.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진단하고 정신적으로 잣대질지 마라. 저는 심리 테스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나 이런 사람이었네?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결정내어 버리면 나의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이러이러할 때 써야지 하고 사버리면은 사실 그 물건을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가능성을 좀 약화시키는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어디에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그 물건을 사게 된다라는 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해버리면 다른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해지지만 개념을 정리해야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슬픔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나오라고 손 내밀지 마라. 그냥 슬프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는 게 최고의 위로다. 제가 아까 힘든 친구에게 왜 그래 우리 힘내자 막 그랬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자꾸 힘내자. 그럼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먹으러 갈래? 하고 그냥 자꾸 내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친구는 자기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가만히 내버려 두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하자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요새는 그냥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청은 정말로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6번. 상처 주도록 허락하지 마라. 맞아요. 상처를 허락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으면 혼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좀 과해져서 상대가 나를 함부로 말하게 하고 상처 주게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상대에게 네,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거기까지 말을 해야지 그 이상의 말은 좀 지나칩니다. 하고 상대방이 좀 지나치게 나를 상처 주려고 하기에는 허락하지 않고 좀 자를 줄 아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배워가 나가는 부분인데 7번째는 치열하라. 열심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겐 사랑도 기회도 오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치열하게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치열하지 않다고 안 될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로 했는데 그분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정말 그냥 편안하게 세월의 몸을 맡기고 사는 날이 언젠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치열하게 살아보는 것도 허락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이 젊은이의 패기라고 하죠.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시민혁명 이런 거 일으키는 그런 세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 학생 운동 이런 거 할 때 어른들이 저런 거 해도 아무 소용없어. 젊은 것들이 공부나 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도 젊었을 때에는 어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고 울분을 터뜨렸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세상의 움직임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보이고 이해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치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이 세월이 흐르면 굉장히 빛나는 감성으로 자기 인생 여기저기에 수놓아져 가거든요. 저는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20대 때의 그 서툴고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고 연애를 해도 참 뭐 그렇게 마음 하나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연애를 했나. 근데 그때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막 한눈에 반해서 막 정신없이
막 생각하면서 연애하고 그런 일을 나이가 먹을수록 확률이 좀 줄어들죠. 막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은 분노할 줄 알고 그런 시기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지금의 내 상황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치열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20대는 치열했기 때문에 근데 그 편안함이 어디서 왔냐면 20대의 치열함에서 왔어요. 너무 치열하게 살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치열하게 살 때는 그 치열함을 피하지 말고 자신이 그 시기를 온건하게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질량의 법칙. 엄마와 학창시절에 사이가 좋았던 딸들은 다 커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엄마와 싸우는 시간의 질량은 인생이 꽉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겪어야 할 일과 그 일을 겪어야 할 시간은 인생이 꼭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이에 실컷 그냥 치열하게 사는 거, 그것도 이제 그 나이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린 사람이 치열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애늙은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분만의 치열한 시간을 살아본 후에 느낀 편안함일 수도 있겠죠. 8번째는요, 아름다운 비밀의 방을 만들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쉴 수 있는 나만 아는 나.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나 자신을 실컷 들여다보면서 느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 나면 웃고, 눈물 나면 울고, 웃기면 웃고, 막 그날 느꼈던 감정들을 섬세하게 막 썼던 글들이 있는데, 읽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그 글들을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읽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때 발견한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좀 좋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9번째, 나쁜 마음에게 말 걸기.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얘야, 어쩐 일이니?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이만큼 생겼네.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제서야 조금씩 하는데 막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부글부글 할 때면은 내가 이제 내 마음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마음 안에는 어린아이가 산대요. 막 어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 저는 굳이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뛰어다니고 밥 먹고 화도 내고 이렇게 정말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참 태어나서 할 일이 많잖아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자식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 방식으로 양육이 돼야 돼.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살다 보면은 성적을 가지고 경쟁자가 생기고, 사회인이 되면 한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책임들을 이 나이니까 해야지, 이 나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면 밥 먹고 똥 나오면 똥 싸고 이랬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갈망이 누구나 가슴속에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그래서인지 왜 가구도 집에 오래 놔두면 사람 손때 묻고 이러면 생채기가 생기듯이 사람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풍파를 맞잖아요. 살면서 한 번도 힘든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저런 잣대를 거기에 또 맞추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가슴에 생채기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채기가 깊어지면 거기서 어떤 소리가 울려서 나와요. 그럼 그때 이제 말을 걸어주는 거죠. 얘, 어쩐 일이니? 그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 소리가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번째,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마라. 내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한 달이나 2달 전 혹은 낡은 자가 되어서 타인의 현재의 마음, 그 사람을 잣대재지 마라. 제가 한 20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오라? 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친구답지 않은 말인 거예요. 그 말에 약간 놀래서 그 친구와의 거리가 살짝 멀어졌었는데 근데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릴 때 만난 친구는 어린 시절로만 그 친구를 기억해서 그 친구가 사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요. 그래서 10분 전과 지금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일로 그 사람의 현재에 대해서 잣대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늘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늘 세월보다 느리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은 벌써 왔는데 내 마음은 가끔 10년 전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11번째, 전혀 상관하지 않는 큰 마음을 가져라. 살다 보면 어떤 오해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한 오해면은 해명이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진 루머나 해명을 해도 상황이 막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면은 때로는 그냥 놔두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해보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과 꼬인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자.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그 부분은 조금 놔두고 자기의 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도 망가지지 않아요. 좀 꼬였으면 꼬인 대로 조금 놔두면 시간에 의해서 풀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당장 막 풀어야 될 것처럼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더 엉망으로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시간이 속에서 조금 인내심 있게 놔두고 나의 길을 가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준생 때 좋은 문장을 많이 읽었거든요. 물론 읽는다고 다 이해되지는 않는데 그 문장들은 누군가 긴 인생을 살다가 남기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읽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이런 문장을 봤지 하고 헤아릴 수 있는 깊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오키 라디오에서는요. 그때 그 시절 제가 다이어리에 썼던 문장 속에 몇 가지를 이렇게 속닥속닥 해봤습니다. 언제나 좋은 나날 되세요. 오키 라디오였습니다.